뭐야 계산기. 자,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어떻게 마감됐는지 한번 살펴보고 특이 종목 남선 알루미늄이 있겠죠. 예,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프라인 공지에 대한 공지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문제의 종목 남선 알루미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 방송에서 남선 알루미늄 말씀하시길래 저녁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더 많이 빠졌습니다. 더 많이 빠졌어요. 이게 이전부터 올라왔던 게 그러니까 이제 정치 테마주잖아요. 이 정치 테마주는 항상 이렇게 변수가 늘 생겨요. 변수가 늘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초부터 하한가로 찍어버리면서 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또 이게 그런 상황에 걸렸다라는 거 참 유감스럽게 저도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제가 왜 많이 빠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냐면 이전부터 남선 알루미늄 자체를 들고 있던 어떤 자금들, 이 세력들, 이 돈들이 이 대선이 아니죠. 이제 정치 테마를 꼭 목표로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가치나 차트의 모양, 수렴 이런 걸 보고 충분히 돈이 들어올 수도 있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상한가 간 게 이제 정치로 인한 정치 테마주로 인한 돈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전에는 그런 자금이 좀 덜하니까 그리고 무조건 이렇게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해서 다 무조건 막 탈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절반 정도까지는 가격을 좀 유지해주지 않을까 4,500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것을 깨버리고 이렇게 밀어버렸다라는 것은 어쨌든 재료 소멸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상승을 다시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좋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벌어진 상황이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이제 과했는지 하한가가 풀렸을 때 잠깐 매수 세력이 들어와서 한 7% 정도가량 올랐다가 다시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돼버려서 일단은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오늘 하한가 찍었고 그렇다고 이런 상황 때문에 연속 하한가를 찍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좀 보합권의 상태를 보고 그 다음 빠져나오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자로 좀 올라왔을 때 사실은 매도를 하는 것도 좋은 판단이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막상 이렇게 한 번에 밀려서 마이너스 20% 이상 찍혀 있으면은 손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였다라면은 이제 재료가 소멸된 부분을 제일 안 좋게 여기거든요. 차트 흐름에서 차트 자체의 어떤 반등의 여지도 있지만 불변의 법칙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그 재료가 소멸되면 반등이 잘 안 나온다라는 고정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재료 소멸. 그 제일 무서워요.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내쳐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신고가 뚫어서 더 갈 것처럼 하더니 이러한 모양을 이제 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뭐 좋지 않다. 신고가 뚫었으면서도 다음날 개파락한 것도 좀 이해가 되진 않았고, 네, 여러 가지 어떤 뉘앙스를 많이 주고 있었긴 했었는데, 뭐 결국은 이러한 결과로 끝을 맺는 것 같네요. 이것도 이제 뭐죠? 정치 테마로 올라가려면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더불어서 이제 TK 케미칼 역시도 떨어졌죠. 네, 근데 얘는 그래도 좀 덜할 거예요. 왜냐면 남선만큼 어떤 큰 신고가까지 갱신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빠지는 폭이 그렇게 또 이 남선에 비해서는 다음 날도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반등이 나오면 나았지 큰 추가타로 빠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증시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1%가 빠졌고 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파락하면서 1% 정도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좋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모멘텀이 상승으로 진행이 되면서 올라왔다라는 것은 조금의 어떤 그 조정, 떨어지는 거 말이 안 나는데요. 조정 이런 것들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 기류 중에는요 조정이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너무 마음 쓰면서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빠진 폭이 그래도 저항대에서 빠진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중 관리를 지금부터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리하게 매매하기보다는 스윙이나 좀 단기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비중을 줄이면서 접근하는 게 지금 시장은 맞다라고 일단은 지금 오늘부터는 그런 신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상승했던 종목들을 또 살펴보자고 한다면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이 꽤 많이 있어요. SADN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얼마 안 두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많이 주목을 받아요. 신고가를 얼마 안 두고 있는 종목들. 다만 이제 밑에서부터 오버페이스로 올라와서 얘가 보통의 경우는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위치에서.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이 저항대를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국일제지가 맞다 또 국일제지가 장후반에 밀어서 상한가를 만들어 버렸어요. 국일제지가 어마어마하네요. 정말로 국일제지가 이 세력이 정말 어떤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여기서 추가타를 날려버렸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추가타가 잘 안 나와요. 이런 위치에서 추가타 상승 신고가 갱신하는 게 웬만하면 잘 안 나옵니다. 이런 위치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분봉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제 데이트레이딩 하다 보니까.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돈들이 막 들어왔어요. 장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돈들이. 한 방에 이제 그것도 30분 안에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차트 자체를. 그 말은 뭐다? 작정을 했다라는 거죠. 작정해버린 거. 호재로 올라가면은 더 빨리 상한가 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도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 아주 작정을 한 거죠. 자,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남선 알미온과 차트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 이제 시외를 한번 잠깐 볼까요? 시간외를 보는데 그렇게 상승폭 크지 않죠.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신고가를 때리면 일단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붙어요. 신고가 때리면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신고가인데도 불구하고 0.12% 하면은 이것도 역시도 약간 이제 유인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 남선과 같이.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세력이 여기서 추가로 더 올리는 경우는 재료가 살아있는 경우는 그렇게 가거든요. 예전에 우리기술투자라든지 또는 바이오주라든지 이렇게 뻥뻥 터뜨릴 만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존재하면은 계속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가는 경우는 좀 미지근한 반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오늘 주목을 해볼만 하겠죠. 그 외에 오늘은 좀 특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보이진 않았고, 오늘 하락장 치고는 좋은 차트들이 그래도 많이 나왔습니다. 장원테크는 후반에 좀 크게 밀렸지만 그래도 오늘 이 친구도 좋은 움직임 나왔었고, 그리고 에이프로젠 친구들도, 에이프로젠 형제들도 좋은 움직임으로 오늘 봤었죠. 그래서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같이 어떤 호재가 있어서 움직일 때 이런 종목들을 주목해서 또 단타라든지 뭐 눌림목이라든지 이런 걸 접근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치겠고요. 오늘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 강의를 합니다. 오프라인 강의 전번에 요청도 있었고, 어떤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냐 했을 때 큰 흐름을 보는 걸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주식 큰 흐름을 잘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어떤 종목이 정말 센 세력들이 쥐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매집할 때 정말 강한 신호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지구 끝까지 내려버리려고 같은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종류의 패턴이 매집인지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매집을 뭐 1250원까지 했다. 750원 사이에서. 그럼 평단이 대충 어딘지 모르겠지만 중간 잡는다고 하면 결국은 주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집한 곳을 뚫고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오르고 끝납니까? 그럼 내 매집한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집한 가격을 뚫고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포인트는 어디냐? 매집한 가격을 포인트를 알면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매수를 접근해야 될지를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매집한 가격 위로 보내면은 세력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주가에 빠꾸를 잘 안 합니다. 요즘 빠꾸란 말 잘 쓰는데 주가에 후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밀어서 올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체크하는 게 큰 흐름을 파악하는 기술적 분석에서 제일 중요해요. 소형주에만 해당이 되겠죠. 소형주에만 해당이 되고, 그럼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든 종목들이 다 이러지 않아요. 종목에도 급이 나뉩니다. 네, 그 급을 이제 구분하는 방법, 기준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주식을 이렇게 매매하는 데 있어서 큰 흐름을 도저히 모르겠다. 이게 뭐 세력이 버리는 구간인지 아니면 이게 더 해야 되는 구간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좀 강의를 들으셔서 확실한 원칙의 자리에서만 좀 매매를 하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하는 방법이건 실제로 이 차트는 뭔가 그렇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다 종합적으로 엮여 있어요. 재무도 엮여 있고 매출이 잘 나오는지도 엮여 있고 그런 게 다 종합적으로 분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또 상패 안 당하는 유형들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매집이 됐으면 상패가 당하기 힘들죠. 매집했는데 어떻게 상패를 당합니까? 그죠?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종합적인 것들을 다 걸러서 내가 쓸 것을 딱 추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경우의 수를 많이 지나쳐야 되거든요. 경우의 수. 막 이것도 경험해보고 이건 아니었구나 자르고 또 저거 해봤다가 이것도 아니었구나 자르고 이런 경우의 수가 있는데 뭐 배우시면은 그런 길들을 좀 더 빨리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에 제 사무실에서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저랑 유익한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제가 이 온라인으로 마이크 잡고 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요. 사실은 얼굴 보고 하는 게 더 뭔가 더 편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보기 때문에 저 인간은 뭐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표정들이 제 눈에 보이긴 하지만 상관없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그런 선물들, 내가 할 말들 이런 것들이 다 귀하기 때문에 어쨌든 엄청 유익한 시간 보내고 가실 거라 좀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요. 마치겠습니다.